네, 지난 시간에는 법인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쌓였을 때 우리 대표님들의 고민과 그다음에 이 과도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또 해결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실사례를 위주로 해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분이 그 회사 잉여금을 개인화했을 때 그 개인화 시에 어떤 그 변천사가 히스토리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을 한다는 거는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개인사 차려면 회사 돈일 걸 내 돈인데 네. 법인은 이제 엄격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거가 이제 처음에 한 7, 8년 전이나 그럴 때는 네. 대부분이 이제 퇴직소득세가 낮으니까 네. 퇴직금을 이제 중간장사하는 형태로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랬죠. 그 당시는 이제 근속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네. 통상적으로 한 10%, 5%가 이제 10%대 이제 네. 종합소득세에 비해서 한 4배 정도가 이제 절세가 되니까 네. 향후 받을 퇴직금도 포기하고 어느 정도 퇴직금 배수를 높여서 이제 가져가는 형태로 갔었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과세 당국에서 보니까 종업원들하고 좀 차별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네. 종업원들은 이제 중간 정산이 안 되는데 그렇죠. 대표에서만 되는 뭐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네. 두 번째는 과도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중간 정산이 금지가 됐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됐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대표님들이 특허라는 거는 이제 원래 개인 특허도 있고 이제 법인 특허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회사 특허도 출원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허를 출원을 해서 그거를 또 특허가 이제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이익의 공헌도에 따라서 감정 평가를 받아서 개인화하는 방식이 있었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과거에는 네. 총 80%를 비용으로 인식을 했고 네. 20%만 소득세를 냈거든요. 기타 소득 형식으로. 네네네. 근데 그 부분도 이제 많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네. 과세 당국은 네. 면세 범위를 80%에서 70%, 70%에서 60% 내리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도 세율이 이것저것지만 25%대 정도 돼 보니까 네. 요즘은 이제 그게 또 좀 주춤한 상태고요. 네. 또 그 시기에 또 많이 했던 부분이 이제 회사의 주식을 파는 자사주. 네. 워낙 자사주를 팔았을 때 이제 네. 11.5%였는데 지금은 네. 그 부분도 이제 결국 이제 납세자와 돈을 걷는 국세청과의 관계는 창과 방패라는 그렇죠. 관계니까 네. 이게 대중화가 되면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하다 보면 결국 세율을 옮기는 방식으로 해서 네. 지금은 이제 자사주도 평균 금액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한 25%대 정도 세금은 좀 예상된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전에는 퇴직금 중간 그렇죠. 정산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를 활용도 했었고, 회사의 그다음에 주식을 이제 파는 문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예, 말씀하셨던 요 예. 이제 방법들을 사용을 예, 예. 했었는데 예, 예. 그렇다면 현재는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도 좀 설명 최근래 같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는 이제 가장 세금의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방식은 네. 취득 원가를 올리는 형식. 취득 원가. 네. 원가를 올린다는 거는 이제 주권을 발행해가지고 네. 주권을 발행해가지고 배우자한테 이제 증여하는 거죠. 그러면 네. 부부간에는 이제 6억까지가 이제 증여 공제가 돼서 그렇죠. 그거를 취득 원가 높인 상태에서 네. 팔게 되면 첫 번째는 부부 사이에는 증여공제에서 6억까지 6억까지. 세금이 없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받은 금액으로 이제 파는 부분이니까 방식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가장 강력했었거든요. 네. 요 근래 들어서 네. 조세 당국에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실질 증여의 목적이 그렇죠. 종료가 이게 증여의 목적이 있는 거냐 아니면 네. 세금을 좀 낮추는 방식으로 네. 증여가 순수 증여 목적이 아니고 기획단 행위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이게 세무적 좀 이슈가 돼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지금 결론이 난 상태인가요? 혹시 그 이슈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제 작년이나 뭐 재작년 초에 네. 과세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과세를 했으니까 이제 납세자는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세 심판원을 갖고 네. 조세 심판원이나 이제 세무 당국이나 같은 이제 식구라는 개념이 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납세자가 패소를 했죠. 그래서 네. 지금은 행정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행정법원 가면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다 한 4, 5년이라는 시간이 좀 걸릴 그렇죠. 거예요. 그때까지 증여소가. 네. 그러니까 회사 취득원가를 높여서 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이 좀 힘들지 않나.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 방법 그 네. 이익 잉여금에 대해서 예, 예. 이제 개인화를 했을 예, 때 예, 예. 뭐 그 징역 소각하는 게 네. 지금 현재로는 아직도 예, 네, 뭐 확실한 결론이 나지 예, 않았기 예. 때문에 사실 예, 좀 예. 위험한 부분이 있다 예, 이렇게 예,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신 건데 예, 예. 그렇다면 네네. 이제 전부님도 네. 이제 이런 이익 잉여금 예, 예. 개인화를 많이 하셨을 거 예,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적법하게 예, 정말 사후에 아무 문제 예.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는 예, 예. 사례가 있다면 예, 예. 설명을 좀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증여 소각을 했었을 때 이제 네. 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제재 요소가 있어서 요즘은 그걸 하는 편이고요. 네. 요즘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주식이 이제 회사를 팔 때 양도소득세가 11%, 11.5% 있었을 네네. 때 그 부분 실행에 대해서 과세당국이 세금을 매겨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납세자가 이제 다시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네. 패소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 네. 지금은 이제 회사에 이제 양도하는 거가 네. 그러니까 증여 양도가 아니고 네.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양도하는 방식이 네. 세금이 이제 3억 미만은 22.5고 네. 그 다음에 3억이 초과되는 거는 27.5니까 네. 만약에 이 대표님께서 나는 이제 6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쉽게 말씀드리면 평균 그렇게 해보다 보면 네. 양도소득세라는 거가 취득가액에서 원가에서 양도 차익이라는 거는 이제 원가 플러스 그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율은 한 1, 2% 정도 되고 네. 그 결국은 소득세에 비해서 의료보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네. 요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네. 또 그다음에 요즘 보면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그럼 이 양도소득세를 낸 거를 법인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방식은 뭐 없나 이런 고민을 좀 한번 해봤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작년인가 이제 재작년도부터는 사내복지기금이 그 설립이 좀 이렇게 노동부에서 이제 네. 규제를 좀 완화해준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과거에는 이제 우리 사저 조합이라든지 뭐 네. 그런 특정 고객일 때 그거는 조건이 되게 까다스러운데 네. 기존에 이제 사내복지기금은 이제 복리후생성 경비를 네. 복지기금을 통해서 나가는 케이스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사주를 일단 내가 팔았으니까 네. 그 주식은 이제 법인에 팔았으니까 회사는 자산으로서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사내복지기금에 회사가 네. 출연하게 되면 그게 또 이제 경비 절감이 네,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개인은 이제 양도소득세를 낼 수가 있지만 내가 팔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만약 그게 3억이었다면 네. 3억을 다시 이제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게 되면 네.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정되고 또 그거는 또 명분도 네네. 있거든요. 그러네요. 1번은 이제 나는 소득세를 절감하는 명분이 네.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순이익이 그만큼 경비 처리가 됐으니까 그렇죠. 주가도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자산이 또 줄어드는 거니까 네. 잉여금도 이제 같이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방식을 좀 요즘 쓰고 있어요. 네. 최근 근래에도 제가 한 2군데 정도 상담을 하면서 네. 세금을 소득세를 낼 거냐, 양도세를 낼 거냐, 증여세를 낼 거냐, 그러니까 네. 증여 소각이니까 네. 이익 소각은 결국 종여 소각이라는 네. 얘기니까. 네. 근데 이제 증여 소각은 좀 이슈가 있으니까 악유 네. 이슈가 있으니까 요거는 그렇죠. 조금 대표님한테 적극 추천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사주 양도를 통해서 그러면 세금은 이제 절반 정도인 거고 또 그다음에 건 바이 건 세금이죠. 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증여세라든지 뭐 소득세는 이제 1년 합산, 10년 합산인데 이거는 네. 물건배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고 지금 현재 몇몇 업체가 저랑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네. 예. 회사의 어떤 네네. 그 컨디션이나 이런 네, 것들에 그렇죠. 따라서 예, 예. 솔루션이 좀 많이 달라질 예, 것 예. 같은데요. 예, 예. 그 잉여금 개인화할 때 예. 세금을 좀 예.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예.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가장 차이가 있다면 네. 제가 이제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한민국의 세금은 딱 세 가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첫 번째는 상속증여세, 소득증여세, 두 번째는 이제 양도세, 양도세, 세 번째는 이제 소득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소득세.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무지무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간단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네. 소득은 상속증여세를 신고하게 되면 네. 그 세금은 1억이 되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1억까지는 10%고 네. 그 다음에 2억에서 5억까지는 20%니까 20%. 두 개를 합치면 결국 9천만 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18%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양도세는 네. 물건별로 약간 틀리지만 네. 뭐 비과세 요건도 있고 다 틀리지만 실질적으로
취득 원가에 따라서 틀리지만 요것도 세율이 평균 15% 20%대밖에 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소득세는 8,800이 넘어가면 네. 이게 35% 그다음에 3.5% 요거 지방세죠. 네. 본세, 지방세 그다음에 또 의료보험도 한 7% 정도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1억의 정도의 내가 토탈 세금이고 중간에 이제 공제 부분이 있다고 쳐도 네. 1억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의료보험까지 치면 4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 네. 소득세가 가장 높은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듯 청주에서 그러네요. 가장 낮다고 네. 볼 수가 있어요. 아, 규모의 뭐 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네, 예.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그 금액을 좀 구분을 예, 해서 예, 세목별로 세율을 예, 예. 좀 짚어주실까요? 뭐 예. 예를 들어서 6억 원을 네네. 개인화했을 때랑 예, 그다음에 예. 10억 원을 개인화했을 때 좀 예. 짚어서 말씀을 쉽게 좀 해주시죠. 말씀드리면 이제 부부가 있다면 네, 부부간에 사전에 증여가 없다면 네, 6억까지는 증여 공제니까 세금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대신 이제 만약에 10억까지라도 네, 그러면 이제 4억에 대한 증여세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신고 공제까지 빼면 6,790만 원이니까 아, 그러니까 네네네. 6.7%라고 말씀 올릴 수가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는 이제 네, 양도차익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네. 대신 이 주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3억까지는 평균 한 20%대. 네, 그다음에 이제 10억이라 그러면 이제 네, 3억에 대한 22.5% 플러스 3억 이상서부터 10억까지가 27.5니까 그다음에 또 취득 원가가 또 있는 걸 빼다 보면 평균 한 25% 정도 된다 네.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소득세로 보면 6억이라 가정하면 네. 물론 의료보험도 저는 세금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광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으니까 네. 그러면 6억이든 네. 10억이든 10억이든 제가 봤을 때는 한 55%대 정도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떤 세율로다가 내가 세금을 신고하냐에 따라서 네. 그 세율은 되게 큰 차이 있다고 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중소기업 CEO님이나 그런 분들 왔을 때 네. 회사는 이제 잉여금이 많아서 잉여금의 종류가 이제 현금성 잉여금이라면 누구든지 이걸 개인화식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저희가 이제 어떤 뭐 편법을 쓴다기보다는 네. 낮은 세율 될 수 있으면 이제 네. 양도세나 뭐 증여세 네. 방식으로 뭐 네. 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네. 최근 근래는 이제 회사가 이제 하나인 회사도 있지만 회사를 두세 개 갖고 있는 회사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 회사하고 이제 아들 회사가 있다면 네. 아들 회사에다가 이제 배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네. 특수 관계자 사이 가족끼리의 차등 배당은 소득세 플러스 그다음에 증여세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데 네. 법인에는 차등 배당도 허용됐고요. 네. 그래서 법인한테는 이제 소득세가 나오지 않고 법인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만약에 그 아버지 회사 1% 주식만이라도 갖고 있더라면 네. 일단 30%는 빼줘요. 소득의 네. 전체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그게 30% 이상이 있으면 뭐 50% 빼주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그 이런 식으로 양도 소득세로 내는 방식 그다음에 네, 네. 아들 회사 쪽에다가 이제 네. 배당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아들 회사를 배당을 하면 아들 회사가 이제 좀 이렇게 재무적으로 좋아지는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좀 자연스럽게 상속세를 또 절감하고 뭐 그런 저기가 네. 있지 않나 그렇게 네. 또 그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십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그 회사의 잉여금을 개인화할 때 예, 예. 우리 대표님들이 이 점을 네. 정말 꼭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할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항상 대표님들한테 얘기할 때 네. 항상 어드바이스는 2명을 둬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두 명이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그 회사 잉여금을 개인화할 때의 방식과 또 그 다른 사회 보는 방식이 있는데 그럼 서로가 비교를 해서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 말만 다 듣다 보면 네. 그 사람의 주관적 요소가 좀 잘못된 그렇죠.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저는 꼭 어떤 실행을 할 때는 2명으로부터 의견을 받는 게 중요하다 보고 네.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또 많은 그 대표님들은 이제 우리 기장을 세무를 신고해 주는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세무사님이라든지 회계사님이라든지 변호사님도 각각의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 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네. 절세라든지 이런 기업 어드바이스 하는 쪽에 네. 좀 더 많은 기회를 기울여서 하는 게 하지 나중에 사후에 어떤 네. 뭐 세무 조세 당국과의 뭐 그런 거 불편한 점이 생기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 들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그 변호사님들도 보면은 네. 뭐 이혼 전문 변호사가 그렇죠.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예. 이제 뭐 또 다른 네. 이제 예, 예. 전문 변호사가 있듯이 네, 네. 이제 이런 세무적인 업무도 사실은 기장 업무랑 그렇죠. 컨설팅 업무랑 굉장히 많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틀린 거죠. 네. 그래서 그쪽은 이제 세금을 이렇게 계산해 주는 데고, 네. 여기는 세법을 다루는 거니까 분야가 좀 그렇죠. 틀리다 볼 수 있는 네. 거죠. 이제 이 이익잉여금 누적은 뭐 네. 불필요한 거는 피해야 되겠지만 네, 네. 사실은 건강한 이익잉여금은 사실 네. 회사로서도 굉장히 그렇죠. 좋은 예.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이익잉여금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종 법 규정을 잘 예, 지켜야 예. 되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하기 예, 때문에 예, 예. 이제 전문적인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지식이 네. 있는 또는 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예,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주제로 네, 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